안녕하세요. 답답한 임시 고민을 사이다처럼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스쿨의 김프로 쌤입니다. 지금 시각이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50분입니다. 수능 시험이 모두 다 끝났죠. 우리 수험생들 집에 가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저녁 먹고 있는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과 함께 외식하러 나간 우리 학생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재학생이든 N수생이든 장수생이든 고생 많이 했고요. 수능 시험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가 각 입시 기관으로 다 갔죠. 지금 이제 과탐하고 사탐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수능 시험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국수, 영은 각 입시 기관에서 이제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예. 그 분석이 다 끝난 국어, 수학, 영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총평 한번 할게요. 정부가 이른바 그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 올해부터 수능에서 배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킬러 문항을 통해서 시험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를 했는데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시험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킬러 문항은 사라졌지만 준 킬러 문항이 많이 등장했다. 그래서 오히려 킬러 문항이 있을 때보다도 시험 난이도는 더 높았다. 변별력은 더욱더 더 확보가 됐다. 예. 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 부분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시험 시작 직후에 우리 정문성 수능 출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지난 6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 자, 보세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킬러 문항을 없애고 변별력 확보할 수 있는, 즉 어려운 문제 준 난이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적정 난이도, 그러니까 초고난도는 아니고 준 킬러 문항을 고르게 출제하겠다. 과거에는 준 킬러 문항이 몇 문제 안 됐는데 이번에는 준 킬러 문항을 많이 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 이게 바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수능이 복잡한 지문이나 수식 없이도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데 중요한 건 교육부의 어떤 그런 의미, 우리 선생님들이 풀어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선생님들이 또는 교육부에서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갖췄다. 이게 자화자찬 아닌가요?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학생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받아들일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입시업계 분석 한번 종합을 해볼까요? 국어 영역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좀 더 어려웠대요. 제가 봐도 어려웠어요. 외형상 킬러 문항은 없었는데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 자, 보세요. 킬러 문항이 한두 문제면 포기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 올인 정책을 가면 됩니다. 근데 킬러 문항은 없어졌는데 준 킬러 문항이 많으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어. 패스를 할 수가 없어. 자, 준 킬러 문항 패스. 그 다음 준 킬러 패스. 준 킬러 패스. 언제까지 패스하고 말 거예요. 패스하다가 끝나요. 시간 다 지나갑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패스를 할 수는 없어요. 킬러 문항이 나오면 과거에는 패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패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간 부족하죠. 국어는 짜장면 배달과 똑같습니다. 신속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게 풀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푸는 게 바로 수능 국어입니다. 그런데 준킬러 문항이 늘어났어.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작년 수능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고3 재학생 폭망 조졌습니다. 고3 재학생들은 완전히 조졌어. 왜 조진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EBS 현장 교사단 소속의 윤혜정 그 쌤이 브리핑을 했죠. 선택지를 정교하고 세심하게 구성해서 실질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나왔다. 선택지, 뭐 언론에서는 매력적인 오답, 무슨 개 같은 얘기야. 아니 기자들한테나 매력적인 오답이지 학생들한테는 피를 말리는 오답이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나? 매력적인 오답? 뭔 개 같은 소리야. 학생들은 그 5개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2개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피를 말리는 거지. 언론에다 대고 무슨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매력적인 오답. 진짜 무슨 개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피를 말리는 오답이죠. 아니 피를 말리는 그러한 선택지가 2개가 뜨면 그럼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뭔가죠. 자 다음에 수학 영역. 수험생들이 손도 대기 어려웠던 킬러 문항이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21번 문제 뭐 30번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해 그게 다 빠졌죠. 지난해 수능보다 쉬워졌다고 합니다. 대신에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달리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어려운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입시 기관에서 평가가 조금 달라요. 메가스터디에서는요. 공통과목 22번을 제외하면 고난도 문항이라 할 만한 문항이 없었다고 분석을 했고요. 반면에 UA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난도 문항이 많아져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이다. 저는요. 메가스터디보다는 UA의 이 평가와 분석에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아까 제가 국어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킬러 문항이 없어졌지만 준킬러 문항이 많아지면 중상위권도 마찬가지고요. 상위권도 무너져요. 최상위권만 살아남습니다. 최상위권만 살아남는 그러한 수능시험 그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고3 재학생들은 수학에서도 조지는 거예요. 수학도 폭망. 고3 재학생들. 예. 자 이렇게 수학이 난이도 분석이 엇갈리면서요.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는 국어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려웠던 국어 영역 성적에 따라서 대입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리는데 사실은 수학이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UA의 수능 수학 그 평가 분석을 저는 좀 더 신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평가 영어역을 한번 볼까요? 지난 9월 모의평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이 4.37%. 보통 1등급 비율, 즉 90점이 넘는 학생들 비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4.37이면 상대평가 4%가 1등급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이 4%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체감 난이도는 높아지는 것도 물론이고요. 입시 판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영어 영역이 어려우면 수시 전형 최저 학력 등급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남은 수시 일정에 응시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증가합니다. 등급이 안 돼. 최저를 못 맞췄어. 그러니까 남은 수시, 뭐 논술이 됐든 면접이 됐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정시로 이월되는 수시 정원이 늘어나서 전반적인 입시 판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수능에 지난해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 4,588명이 원서를 냈고요. 이 가운데
44만 8,228명이 1교시 기준으로 수능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결시율은 한 10.6% 정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원서 접수자 중에서 졸업생, 이른바 N수생, 검정고시 포함입니다. N수생이 17만 7,942명이에요. 전체 응시자 중에서 35.3%입니다. 이게요, 1996학년도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N수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느냐?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니까 수능이 비교적 쉬워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재도전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이 비교적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도전하는 수험생들이 그냥 뭐 일반 대학 가려고? 아니겠죠. 재도전하는 수험생들은요, 보통 의치 약한 수, 이쪽을 노리고 공부하고 시험 보는 학생들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 다니다가 의대 가려고 재수하고, 직장 다니다가 의치 약한 수, 의대 약대 뭐 한의대 가려고 직장 때려치고 또 공부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이 많은 N수생이 대거 유입이 되면 표준 점수 최고점과 수능 등급 컷이 팍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표준 점수 최고점과 등급 컷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강남, 그다음에 자사고, 그다음에 재수생, N수생들을 위한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3 재학생들은 폭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고3 재학생들 중에서 의치 약한 수 메디컬 계열하고 상위권 대학의 서연고 이쪽 대학의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고3 재학생들, 앞으로 고2 예비 고3 우리 이 재학생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수능 정시로 대학을 간다? 어려워지는 거죠. 수시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특히 수시에서 승부를 걸되 의치 약한 수는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도 수능 최저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재학생들, 그 다음에 대입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은 내신은 물론이고요, 수능에 대한 최소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요거 우리 김프로쌤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그로 인한 영향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답답한 이슈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스쿨의 김프로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